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가 46.5%, 다음으로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9.7%로 응답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겠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남고 싶은 도시의 상은 좋은 인프라, 좋은 건물들,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좋은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FM 93.5MHz 전주 FM 전주온 57번째 방송 최성원입니다. 요즘 청년들에 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에서도 청년 희망도시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시는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구직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과 창업 성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지역에 청년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인용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바라는 가장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자리,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 인프라 등 물질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흔히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시설이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모든 일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이 우선시되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전주가 되었으면 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그 길에 저희가 같은 작은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하고요. 오늘 서로의 안부들을 물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김현철 왜 그래.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 의회 최소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청취자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에서는 제3기 비만 탈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비만 탈출 프로그램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9월 5일 목요일까지 5주 동안 주 2회 목요일 10시에서 11시까지 고강도 단체 운동과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 식사일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체지방률이 남성은 20%, 여성은 28% 이상인 전주시명 20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6일 금요일까지고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8, 8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종교 문화를 해설하고 소개할 종교문화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7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교문화 해설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지원 자격은 종교문화 해설에 관심이 있는 전주시 거주자이고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접수는 7월 9일 화요일에서 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 산학협력단 010-5216-924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모던 포크 듀오 이상한 계절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 환절기 콘서트 4개가 오는 7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립니다. 4개는 이상한 계절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발표해온 계절 연작 시리즈를 재조명하는 공연입니다. 무명신의 시네마니또 시사회가 오는 7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네마니또는 지역 커뮤니티 시네마와 협력해 영화 개봉 전에 전국 로드쇼 상영회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024 시네마니또 상영작은 박석영 감독의 신작 샤인으로 처음으로 시사회되는 겁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박석영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영화 예매는 무명신의 SNS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서는 8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겪는 전주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와 성장, 심리적 안정, 대인관계 향상, 자아 성취감 증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기간은 7월 8일 월요일부터이고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 신청 또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생활체육 우슈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7월 6일에서 7월 7일 일요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독립출판 산업 육성을 위한 2024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7월 6일 토요일에서 7일 일요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창작자, 출판사, 책방 80여 팀이 참가합니다. 전주 영상위원회는 장편영화 제작 활성화와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 및 인력 발굴을 위한 2024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 작품을 모집합니다. 올해 세 번째 지원작을 선정하는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자유 소재의 장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한 편의 작품에 총 지원금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단편영화 한 편 이상의 연출 경력자나 전북 소재의 제작 사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7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의회 초선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또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서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북동 금암 1, 2동 인우 1, 2동 시의원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12대 의회 전반기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네. 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조금 돌이켜 보시고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압축된 기분이 들어요. 아,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2년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아니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벌써 2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굉장히 엊그제 선거운동 했을 때가 엊그제 같아서 그때의 마음은 너무나도 계속되는 마음이라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 이게 2년 동안 있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2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게 또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다시 또 열심히 주워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차곡차곡.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열심히 바쁘게 또 활동을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반기 동안에 어떤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랑 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두 가지 상임위를 했었고요. 네네. 더불어서 예결위원회 이번에 2024년 본예산을 심의했던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그러니까 복지와 또 전주시의 쓰레기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했을 때에도 네네.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의제가 있어요. 어떤 거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그런 의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나 위기를 겪을 때, 힘듦을 겪을 때 마지막에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안전망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게 복지고 또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들어갔고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열정이 과다하여 많은 피드백도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열성을 다해서 했고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를 담당을 할 때는 부위원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더 열성적이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이번에 예산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의 감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주시가 예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혁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례적이었던 것들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예산들을 좀 더 삐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중점을 두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요. 관련돼서 5분 발언, 간담회 여러 가지 하면서 2년을 진짜 쉼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복지환경위원회를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복지환경위원회는 본인이 선택해서 활동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1순위로 적었던 상임이었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왜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원래 막 복지를 전문하거나 또 환경을 공부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네네. 제가 이전에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해왔던 사회적인 활동들, 사회혁신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전주시가 오래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중에 하나가 환경이었고 또 그중에 하나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더라도 네네. 내가 어느 순간 위기를 닥쳐도 사회가 우리 전주시가 나를 버티게 지지해 줄 수 있구나라는 지점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또 복지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이 시의원 하시기 전에 그런 사회 혁신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의원이 되시게 됐던 어떤 계기 정치를 그러니까 그런 사회 활동하는 것과 또 정치는 좀 다르잖아요. 뭐 정치를 하게 되셨던 뭐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던 단체를 운영하다가 네네. 뭐 사업체도 운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걸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냥 사업으로 또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에는 내 주위에 100명까지 200명 몇백 명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이 되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했던 게 정책이었고 네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코로나 시기에 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 다 인터뷰하면서 정책을 넘어서 진짜 근간을 바꾸고 제대로 된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내가 정치라는 곳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장 느꼈던 건 지역사회에서 느꼈던 한계라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개인으로서 또는 네, 단체로서 사업체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 지점을 깨보고 싶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또 다른 한계가 많죠. 아무래도 더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그 청년 정책, 청년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뭐 청년은 문제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됐던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취직을 했었어요. 휴학을 했을 때. 네네. 근데 그런 취직을 해서 어떤 벤처 회사에 뭐 되게 좋은 기회를 담아서 경영기획이라는 제 전공은 신소재공학인데 네. 기획 관련된 분야를 하고 싶었는데 경영기획 쪽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었는데 일을 하다가 제가 한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뭐 왜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 지역 사회에서 이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난 더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난 막 고민을 끝에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오고 보니 이게 신입사원 퇴사 문제라는 사회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혼자 겪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고민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어서 이 고민이 너무 짧게 가는 저희에겐 특히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휴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런 고민 없이 결국에는 나아가야 되는 상황들을 신입사원 퇴사 문제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나아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가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라는 당사자성을 갖게 되면서 네네. 청년에 대한 자아 탐색 또는 청년의 경영 디자인, 경험 디자인 또 지역에 대한 경험 디자인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역 소멸이나 균형 발전이나 또 청년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문제에서 대부분 그치는데 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사회 문제로 또 확장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신입사원 퇴사 문제 하나만 바라봤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아탐색 캠프라는 나를 짓다 캠프라든지 또는 청년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자아북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아탐색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하다가 이게 지역 소멸과 또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활동을 해봐야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경험들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자립학교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서 사업을 따와서 지역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또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을 경험해보고 활동해볼 수 있는 라이프 테스트베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실험해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삶을 실험해보는 것을 전주에서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시의원이 돼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또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관점을 갖고 또 활동을 하셨나요? 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지점이 연결되었던 것도 있었는데 네네. 좀 확장된 게 있었어요.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모두가 누구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 모두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는 시기를 활동을 하면서 가졌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
복지환경위원회를 가고 나니 제가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장애인분들 또 여성분들 이런 많은 분들의 경험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디자인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성 경력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경력 단절되었던 여성분들이 경력이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또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분들이 좀 더 지역사회에 나오기 쉬워질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디자인해보고 어르신들은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걸어야 건강해질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어떠세요? 그 복지환경위원회 하시면서 아까 왔던 사회적 안전망 얘기하셨는데 전주시의 사회적 안전망 뭐 그런 정책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어떠신가요? 예산으로 보면 복지 예산이 정말 큽니다. 저희가 50%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네. 세밀하게 살펴보면 또 많은 예산에 대비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구멍이라는 게 복지의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대상자일 경우 뭐 교통 또는 문화 또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들은 또 다른 상임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캐치해 나가고 또 연결해 나가고 그리고 부서 간에 또 협력을 만들어내는 게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 아쉽게도 이 사회적 안전망이 완성형은 아니지만 네네. 이게 또 한 분야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각자가 뭐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소통이 되고 좀 종합적으로 그려지면 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하셔야 할 역할 중에 또 그런 역할이 좀 가장 크게 또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청년들도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청년들이 또 원하는 지역에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 뭐 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지에서 사회적 안전망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오래 남아서 활동을 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봤던 보고서인데 청년에 관련된 보고서였어요. 네네. 최초의 전주시의 청년 보고서였는데 청년들이 지역에 남는 이유 1위가 뭔 것 같으세요? 일이 글쎄요. 뭐 그냥 응답을 하면 뭐 일자리 아니면 사람들 예, 맞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이었어요. 가족과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과 더 나의 친한 친구들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들이 분명 작용하고 있었고 네네.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프라적인 측면 때문에 떠나가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제 주위 사람들과 얘기 나눠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를 경험했는가라고 했을 땐 그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학교 집 또는 학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역사회에 내가 전주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기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청년들이 더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해서 추억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애착과 또 지역 사람에 대한 지역에 대한 가능성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더 오래 남고 싶고 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아쉽게도 전주시가 아직 청년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편히 갈 수 있는 곳 또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습니다. 네. 대부분이 취업에만 초점이 가 있는데 취업적인 측면은 서울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것들에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야 할 텐데 네. 점주만의 방향성이 아니라 왠지 그냥 대중적인 방향성을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큰 기업들이 돌아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그렇게 지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좋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거기서 창업하고 여기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업 또는 창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은 기워커라고 해서 본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 또는 엔잡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평생 직장이다. 한 직장에서 한 직장에 올인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일들, 다른 가능성들을 실험해보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그런 실험과 그런 기회를 계속 열어준다면 분명 지역사회에 또 다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나 어떤 뭐 시설 하나 짓는 거 이렇게들 생각하고 짧게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투자나 지원은 뭐 한두 번 했다가 뭐 성과도 없네. 뭐 별로 이렇게 사람이 이용 없네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계속 바뀌는 그 어쩔 수 없이 공무원분들이 계속 순환되는 네. 부분의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의 심판은 4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긴 호흡을 가져가기 어렵고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너무 성급하게 디자인된 정책들이 도입된다라는 지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의 일자리 위해 저희가 직원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전중 일자리 관련된 무슨 정책들을 내놓고 그럴 때 이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가? 이건 그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을 우리가 서포팅하는 거 아닌가? 물론 기업들을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이 일자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자리를 왜 만들고 이 정책을 왜 실행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본다면 분명하게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좀 고민들이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 정치를 오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이 초선이셨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를 하면 주민들과도 또 이렇게 만나서 소통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주민들과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저희 동네가 조금 오래된 동네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인이 저희가 진북동, 금암 1, 2동, 인우 1, 2동인데 인우 1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대부분 주택 지역. 그리고 진북동도 몇 개의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택 지역이고 전부 다 오래된 그런 주민분들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 대부분이 경로당 또는 네. 주민센터여서 많은 주민분들을 찾아뵙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곳이라도 있어서 경로당과 또는 주민센터를 많이 다녔는데 더 나아가서 제가 지역사회 주민분들 더 만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하면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요즘에 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네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주민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주민분들은 뭐 이렇게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민원이 제일 많죠. 역시. 네. 주차장 만들어 달라. 쓰레기 문제 해결해 달라. 네. 이런 민원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그런 민원들 안에 진짜 동네에 오래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구도심의 문제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어르신들이 많긴 하지만 또 청년들이 또 들어와서 같이 또 어울리고 뭔가 좀 활기찬 그런 동네가 되면 그런 문제들도 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전 단계가 대부분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오래된 동네에 새로운 활성화를 시킨 다음 그때부터 청년과 지역 주민 간의 그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지점까지 나아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 네네. 동네가 그런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암도서관에 올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예. 금암도서관도 그렇고 인우동도 그렇고 되게 생활적인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 곳들에 대한 인식이 잘 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서 청년들에게 이걸 인식시키고 경험시키는 게 또 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하반기에는 그 얘기 전에 그 복지환경위원회 하시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뭐 이것도 발의하셨었어요. 이 조례안 내용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뭐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저의 이 조례안은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가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전주시의 모든 예산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중점적이고 더 나아가 다회용품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인데요. 네. 이게 자원순환 포럼이라는 저희가 민간단체 또 뭐 지속협 행정 의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자원순환 포럼이라는 곳에서 같이 의논하여서 만들어진 조례안이었고요. 저 또한 이것에 동의했고 제가 주축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전에 앞서서 제가 이런 환경에 관련된 활동가들이 되게 주위에 많아요. 네네. 20대들의 감수성이 환경에 대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과 이 이전에 이미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실험해봤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과감하게 전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일회용품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네. 완벽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네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전주시의 일회용품들이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최소연 의원님께서 또 가서 현장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선점을 마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가 좀 달라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로 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신 그쪽에 또 활동을 하시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상임위에 있더라도 전체적인 전주시의 전반을 다룰 수 있긴 하지만 상임위를 선택하게 되면 그 상임위의 내용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발짝 쉽게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이동권. 즉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제가 시민단체와 대학생들과 같이 지금 교통약자분들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쭉 따라 팔로우 해보고 그 네. 안에서의 어려운 지점들과 해결 지점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교통에 대한 지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모아서 해결해보고 더 나아가서 도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구도심에 있기도 하고 네. 많은 도시의 변화들을 계획하는 것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가 단순히 지금의 100년, 지금의 1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시각으로 저는 환경적인 부분 또는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의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이동권 문제도 왔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의원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그런 활동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 전주시의 교통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주시의 교통이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BRT라는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버스가 큰 대로를 중심으로 좀 더 중앙차로를 이용해서 버스의 이동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좀 더 환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버스 체계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시작 단계고 설계까지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 버스뿐만 아니라 또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지콜이나 여러 가지의 교통들이 있는데 이 교통 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자면 교통 문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은 대중교통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지점이겠죠. 네, 저는 아무래도 전주시가 사람은 주는데 자동차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도시여서 이게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디자인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시는 주차장이 반절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민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 교통난 이게 가장 큰 민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교통약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분들도 교통이 좀 더 수월했으면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생각을 하지 자동차를 사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주시는 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차가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약자분을 예상으로 한다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버스를 타거나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분은 차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출퇴근이. 그렇게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작용해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죠, 네. 복지. 그렇죠. 네. 교통 특히나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복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BRT 관련돼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들 이렇게 공청회인가요? 이런 것들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실제 경험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의원님 한번 모시고 그 BRT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아, 예. 정말 좋죠. 하나 말씀드리면 BRT가 굉장히 큰 공사라 오래 걸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예산과 변화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공청회 또 이번엔 워크숍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 하는 이유는 시민분들이 이 변화를 마주했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고 또는 이게 왜 바뀌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전주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꼭 그런 것들에 참여해 주셔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참여하고 싶은데 이제 직장들 다니시고 하니까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언론에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잘 몰라서 다음에 제가 자료 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 또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들, 뭐 정치나 아니면 앞으로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거에 대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지점 중 하나인데요. 네. 저는 제가 정말 평범한 한 전주 시민으로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또 느끼면서 또 전주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전주에서의 생활을 그려나갈 수 있고 10년, 20년을 그려나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저 또한 그 안에서 이 시민분들의 생활의 지점마다에 대한 또는 생애 주기별로에 대한 경책과 디자인들,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 모든 생애 주기의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전주시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모두의 도시가 되려면 제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발 뛰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정말 전주라는 도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멋있고 막 멋지게 막 빛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저도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편안한 도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주시가 그런 지점에서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그 시민분들한테 정치는 뭐 아무튼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시민분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고른 노래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네네. 노래 시작 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뛰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의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알려지는 방식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네네. 그거를 제가 좀 해결해 보기 위해 많은 소통의 채널과 또 홍보 관련된 부분들도 뭐 SNS나 이런 것도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활용해서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정치인이 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또 채널을 또 열어놓고 또 자주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보고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뭐 조례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 뭐 기사에도 잘 안 나오고요. 네. 전주시 의회 인스타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요약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조례라는 게 굉장히 그 내용도 길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들 좀 모시고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는 되게 많은 배경들이 있고 그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그 토론회 또 간담회 또 조례 뭐 5분 발언 시정 질문 다양한 의정 활동들이 있어요. 그 의정 활동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저 또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다 담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디자인될 때까지는 정말 의원님들의 피땀 눈물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회 의원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건 어떤 것일까요? 어찌 보면 어쨌거나 의회에도 35분의 각자가 다 다른 경험과 각각의 다른 시각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그게 또 정치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그냥 예를 들어 사업가였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진행하면 될 일이지만 네네. 의원은 내가 생각하는 이 지점을 실행하려면 수많은 사람들과 특히 의회에서의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랑 소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 조율이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채널 또 열어놓고 또 전화번호도 이렇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네. 밤늦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많죠. 아침, 점심, 저녁 뭐 주말 할 거 없이 많죠. 네. 뭐늘 열려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 밤늦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밤늦게 전화 주시면 다음 날 아침에 콜백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러면 그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가장 이것만은 꼭 내가 그 앞으로 2년 활동해서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2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 하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성평등과 그 여성에 관련된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들을 꼭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한 지점 중 하나가 뭐냐면 전주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있는 인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전주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주시에 있는 모든 분들을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적인 바람은 또 정치를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을 가지시고. 네네.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시민분들한테 꼭 이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제가 초선이고 처음 정치를 입문해서 지금 지역 정치인으로서 자라나고 있는데 지역 정치인이 뭐 하지?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의 시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지역 정치인으로서 저도 되기 전에는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집행부가 어떠한 일을 만들어나갈 때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런 지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급하게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변화마다 늘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 변화를 바로잡고 또 나아가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최서연 의원이고요. 진북동, 금암 1, 2동, 인후 1, 2동 지역구 활동하고 계신 최서연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나와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언제든 초대해 주세요. 오늘 의원님이 추천하신 음악은 데이시스의 웰컴 투 더 쇼. 네, 맞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